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공작소의 파이찬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TF-IDF의 여러가지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5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MinDF, 애널라이저, 서브리니어, 그리고 앵글 레인지, 맥스 피처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5개를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고 코드로 직접 실습해 보면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저번 시간에 썼던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벡터라이저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이 MinDF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MinDF는 미니멈 더큐먼트 프리퀀시의 약자입니다. 더큐먼트 프리퀀시에 대해서는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DF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 문서의 수입니다. 다시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 문서의 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바꿔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벡터라이저를 생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TF-IDF 벡터라이저에다가 pText라고 해줘서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어사전을 알아서 만들어주고요. 벡터라이저에 보캐뷸러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보기에 안 이쁘니까 이거를 한번 정렬을 시켜줄게요. sorted라고 해주고 보캐뷸러리 점 items라고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쁘게 정렬이 됩니다. 오름차순 순으로 단어들이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ABCD 중에서 B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여기 0이 할당되고 Y가 뒤에 있으니까 14가 할당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MinDF 옵션을 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을 가져와주고 여기다가 MinDF 옵션을 주면 됩니다. MinDF는 이제 한번 2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의 개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go, home, my, to 이렇게 4가지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죠. MinDF를 2로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PPT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단어 개수가 여기 I나 같은 것은 단어가 한 글자짜리죠. 이게 go는 2글자짜리고 I는 한 글자짜리인데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부터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예전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is나 very, large 같은 것들은 단어의 df 자리가 모두 1짜리입니다. 1. 단어가 나타날 문서의 빈도가 모두 1개짜리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is는 여기 도큐먼트 0에서만 나타나 있죠. 그리고 더 같은 경우도 도큐먼트 1에서만 나타나 있고 다른 문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df가 1인 것들은 모두 df가 1이라서 다 탈락이 된 겁니다. 아까 저희가 MinDF 옵션을 2로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보라색이나 이렇게 주황색처럼 색깔로 표시된 단어들만 이 보캐뷸러리의 단어 인덱스가 할당이 받게 되는데, 그것이 모두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go, home, to, my 4가지 단어가 보캐뷸러리에 할당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오름차순으로 인덱스를 할당하면은 저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런 단어 사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MinDF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애널라이저입니다. 이 애널라이저는 월드와 K를 2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월드 옵션을 주게 되면은 한 단어마다 인덱스가 부여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단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go, home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말하는 거고요. 이 한 단어마다 인덱스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K로 옵션을 주게 되면은 한 글자마다 인덱스를 보여하게 됩니다. 알파벳 단위로 끊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G, O, H, O, M, E 이런 식으로 문자 단위로 끊어서 인덱스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캐르 옵션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니까 바로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inDF 옵션이 아니라 여기에 애널라이저 옵션을 주면 되겠죠? 먼저 월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드는 별 다를 게 없어요. 월드는 이런 식으로 아까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제 여기를 캐르로 바꿔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 단위로 끊어서 할당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캐르 방식의 애널라이저가 과연 모델에서도 잘 작동을 할까? 좋은 성능을 가질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몇 번 이런 캐르 애널라이저를 써본 결과 상당히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능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다만 모델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직접 돌려봐야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썼던 모델은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이었고요. 이 딥러닝 기반의 모델에서는 이렇게 애널라이저를 캐르로 줘도 상당히 잘 작동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이어서 서브리니어 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F를 뭔가 서브리니어 해준다는 건데요. TF를 좀 더 완만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TF에 대한 스무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로그 변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단어 빈도가 높은 것들이 조금은 완만하게 변하게 됩니다. 디폴트 값은 false입니다. 이 서브리니어 변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자연로그 함수를 씌워주고 그 안에다가 턴 프리퀀시 단어의 빈도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정말 간단한 로그 변환 함수인데요. rst는 1 플러스 np.log라고 해주면 알아서 자연 로그를 씌워주고요. 여기다 인풋 값을 넣고 리턴으로 rst를 돌려주면 되겠죠. 서브리니어 tf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1000이란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단어 빈도가 1000이었다면은 이것이 7.9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되고요. 더 많은 값을 넣어보면은 이렇게 14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은 단어 빈도를 가진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브리니어 변환 과정을 거치면은 극단적인 값들이 완만하게 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아웃라이어가 심한 데이터의 경우 이런 서브리니어 파라미터를 true로 바꿔주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코드를 쳐보고 넘어갈게요. 벡터라이저는 tf-idf 벡터라이저라고 해준 다음에 서브리니어 tf를 true로 설정을 해줍니다. 먼저 false부터 보여드릴게요. 디폴트 값이 false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텍스트에 bit을 해준 다음에 텍스트 array라고 해주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옵션을 주지 않아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디폴트가 false라는 거고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옵션을 true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벡터라이 이게 아니라 서브리니어 tf를 true를 주게 되면은 거의 근데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소수점 몇 개 정도는 바뀌네요. 데이터가 엄청 이제 크고 단어 빈도가 많을 때는 좀 의미가 있겠는데 저희는 너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좀 차이를 느껴보시려면 모델 돌리고 성능 테스트까지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내용이 헤비해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ngram 레인지입니다. 처음에 이 ngram이라는 것을 보고 좀 저도 엄청 생소했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단어사전, 즉 vocabulary 딕셔너리를 구성할 때 단어 말고도 단어의 묶음으로도 인덱스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묶음을 몇 개까지 묶어줄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 ngram 레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ngram이 1이라면은 한 개 묶음 단어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에서 나온 것하고 동일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다 한 개짜리죠. 한 개짜리 묶음만 이제 들어가는 것이 ngram을 1로 설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ngram을 2로 설정하게 된다면은 두 개 단어의 묶음이 단어 사전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거 대신에 n그램 레인지를 한번 1,1로 줘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버케뷸러리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군요. 네, 이런 식으로 1,1로 주게 되면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까 솔티드 된 게 어디 있지? 네, 이 부분 가져와서 그대로 할게요. TF-IDF가 아니라 그냥 벡터라이저고요. 네, 이런 식으로 n그램 레인지를 1,1로 주게 되면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단어의 묶음을 한 개로만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여기를 이제 2로 바꿔보면은 좀 달라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단어가 2개까지 묶인 것이 보이죠? 3으로 주면은 3개까지 묶인 것이 보일 겁니다. 레몬고백, 마이홈고 이런 식으로 좀 의미 없어 보이는 것도 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그램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이유는 같이 있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very 하나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이제 very good, very bad 이런 식으로 묶여야지 의미가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캐치해주기 위해서 이 n그램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파라미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맥스 피처라는 건데요. 이 맥스 피처 파라미터를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이 피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피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데이터의 컬럼, 행렬의 열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저희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저희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제 이 텍스터를 IDF 벡터라이저에 넣고 지금까지는 모두 이렇게 bit을 한 다음에 트랜스폼을 해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bit을 통해서 텍스트를 학습시켜주고 이것을 TF-IDF 벡터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트랜스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변환을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bit 트랜스폼이라는 명령어이고요. 여기 텍스트를 하게 되면은 바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numpy array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to array까지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A의 쉐이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3,15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15라는 것이 피처입니다. 이 피처의 최대값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맥스 피처의 파라미터입니다. 한번 이것을 10으로 제한을 해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맥스 피처를 10으로 제한을 해볼게요. 그러면 살짝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죠? A.shape로 출력을 해보면은 여기가 15였던 것이 1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피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해당 파라미터를 언제 쓰느냐 자연어 처리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엄청 긴 데이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이터의 단어들은 한 10개 정도, 10 정도를 가지는데 어떤 데이터만 단어 종류가 100이 넘어가고 엄청 길어진다고 하면은 이 100이라는 거에 맞춰서 피처의 수가 엄청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문서의 단어 개수가 몇 개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단어 사전의 인덱스에 맞춰서 다 10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10, 15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문서의 단어 피처가 엄청 많다면은 그 최대값에 맞춰서 모든 단어들이 다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 최대값에 맞춰서 모든 문서들의 피처가 다 최대값으로 설정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델을 돌릴 때 성능 면에서 엄청난 저하를 불러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맥스 피처를 정해서 모델이 너무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맥스 피처 값을 잘 맞춰주려면 사전에 EDA를 통해서 데이터의 랭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계적으로 엄청 정확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대략 모델의 스타트 지점,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 스타트 지점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TF-IDF의 중요한 파라미터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해 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상 파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